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캡 배종찬 소장입니다. 투표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 기온이 영상 8.1도인데 덥지 않아요? 따뜻하더라고요. 네. 따뜻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덥지 않냐고요. 두꺼운 웨이트 아직 입고 다니는 게. 만사부려 튼튼이죠.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뭡니까?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 첫 민주정부는 국민의 정부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3.1절 축사에서 DJ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이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본 문화를 압도하게 된 우리 문화예술을 발전시킨 힘은 이 단연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은 역대 민주정부가 세운 확고한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맞물려서 이 김대중 정부로 시작으로 한 민주당 정부가 이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를 보장해서 성과로 이어졌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DJ 정부 시작이 98년부터죠. 네네. 네. 국민의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발끈했는데 왜 그랬냐면 YS 문민정부는 어디 갔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폭언에 가까운 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그 뿌리가 뭐 민자당 거슬러 올라가며 있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YS 문민정부를 만들어낸 군사 독재 정권이 이제 종식되고 YS부터 국민의 정부고 민주정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첫 민주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부터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가 선거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군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군산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여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 갔던 건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오래전부터 이 군산 조선소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당부를 했었는데 근데 마침 또 방문 시점이 윤석열 후보가 한참 또 이 호남에 공을 들였을 때였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한 것을 두고도 이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겨냥한 이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이 원전을 주력 기저원전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두고도 이 탈원전 정책 비판을 상쇄하려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그래요? 청와대는 우선 이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한 것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해명을 했냐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론 YS도 문민정부는 맞는데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김대중 정부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민주정부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여권은 단일화, 야권은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만나갖고 정책 합의하더니 오늘 보니까 김동연 후보는 사퇴를 했어요. 네. 네, 이거 어제 오후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20분 정도 대화를 했고요. 이 통합정부 구성의 뜻을 모았다 이렇게 합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합의문에 보면 그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이 정부 출범 1년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책임 총리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취임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이 국민소환제 도입, 이 삼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을 포함한 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동연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이 김동연 후보는 어제 합의가 일으킨 이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이 들불로 번져나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했고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단일화가 안철수 심상정 후보나 지지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마중물이 될 수가 있고 선거 막판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와 실질적인 단일화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완주를 사실상 이제 밝혔고 또 심상정 후보도 정의당의 정체성과 운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김동연 후보와의 이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연대하거나 협력하는 모습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나 심상정 후보 지지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 TV 토론에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이런 상황인데 3대 1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3대 1? 예. 어떻게 3대 1이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전망이죠, 그냥. 예. 전망이죠. 예. 자, 국민의힘은 의미를 평가자라고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 두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대선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거 구도에서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사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이제 사표라는 것이 죽어 있는 표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거에서 당선되기가 어려운 후보에게 어차피 투표를 해봐야 그게 결과적으로 당선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느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안은 아닌데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하면은 사표가 된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랬습니다. 사표가 아니라 저한테 지지하는 건 생표예요. 살아있는 표예요. 네. 그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 보면은 결국 어느 정도 움직일 만큼 유권자들은 이미 움직인 것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뭐 물론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뭐 사표 효과는 뭐 없지는 않겠지만 제한적이겠죠. 네. 아까 앞에서 시작할 때 제가 본투표 날은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전 투표하겠다 그랬더니 한 청취자께서 문자 아직 기억이 나는데 네. 저도 사전 투표를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정하지 못해서요 이렇게 보내신 분도 계셨어요. 아. 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의 지지 철회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했습니다. 임명진 전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는 대선 완주를 선언함으로써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저버렸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국민의 바람이고 하늘의 뜻이며 역사의 순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 또 정권 교체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일화 무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표만 생각한다.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또 협력적으로 열린 자세로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아니냐, 윤석열 후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남아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아니라 감정이 더 벌어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때문에 감정 싸움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이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상돈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하고 또 국민의당 같이 했던 장준영 변호사가 네네. 국민의힘의 위원장이죠. 그렇죠. 이런 재밌는 말을 했죠.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은 상대방이 안철수와 단일화 협상을 하도록 하라.
그런 선거에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단일화가 하게 되면 그거 하다가 양쪽이 완전히 진이 빠지고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득본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진짜 거진 수렁에 빠질 뻔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주 브레이크를 세게 건 거죠. 그래서 그 안철수 수렁에 빠져서 그 지지율을 까먹은 거죠. 네, 이상돈 전 의원 얘기는 하여튼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본인은 처음부터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이상돈 교수가 이 안철수 후보와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잘 안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러면서 이상돈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를 직접 겪어본 사람은 안철수라는 사람과 이 협상, 협의 이런 것이 불가능할 걸 알았다라는 취지의 이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잘 아는 이준석 대표가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덕분에 단일화 안 된 게 오히려 잘 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취지의 얘기 같아요. 네네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배 소장님은 이 단일화 결렬 효과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단일화가 워낙 뭐 이 단일화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또 경쟁력은 있죠. 그런데 이게 워낙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명분 경쟁이었어야 되거든요. 단일화가 왜 필요한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나락으로 빠진 건 감정 싸움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도 사실 이런 훈수 정치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한 것이 네. 앞으로 선거 결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예요. 미치겠죠.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배 소장님. 안 풀리는 평화회담입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이 2차 회담이 연기가 됐다고 그래요. 네, 2차 회담이 연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1차 회담에 때 나온 내용들을 서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군도 철군해라 이렇게 뭐 당장 지금 침공한 것에 대해서도 철수를 해야 되고 돈바스에서도 철군해라 이렇게 돈바스도 그렇고 또 2014년에 크림반도까지. 크림반도도 그걸 뭐 나가라. 러시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또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협상 중의 특징이 다 안 알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원래는 빠르면은 오늘 중에도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게 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네. 예,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2차 협상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해서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전문가들한테 저도 몇 분한테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면은 푸틴 대통령도 관두겠죠라고 여쭤봤더니 러시아가 그런 나라가 아니래요. 계속 한대요. 그래요?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빨대를 꽂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필요한 물자 같은 것도 중국이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금방 끝날 것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뭘 꽂는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이해관계를 노리고 있다 뭐 이런 네네, 얘기죠. 이거 요즘에 이제 쉽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어떤 이해를 노리는 거죠? 아니 공동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익보다는 지금 미국과 또 러시아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적은 당신의 적은 나의 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해야 되니까 중국은 러시아와 더 긴밀해지는 거죠. 예. 자, 러시아는 이제 보니까 정상환 기자. 네. 뭐 민간인들 개의치 않고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생각보다 러시아군의 진군 속도가 늦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오늘 또 상황이 외신들이 좀 달라졌어요. 네, 이 조금 전에 이 하리코프라는 우크라이나 도시에 러시아 공수부대가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 군사시설뿐 아니라 이 민간인들이 얽혀 있는 지역에도 지금 무차별 포격을 퍼붓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어린이를 포함한 이제 민간인 희생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또 6살 소녀가 숨져갖고 국제사회가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6살 소녀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정상근 기자가 이야기한 하르키우라는 곳이 이제 실제 우크라이나의 이 발음으로 하르키우거든요. 하리코프, 하리키우 같은 네. 지명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특징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어가 있는데도 러시아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류층은 뭐 러시아어를 쓰고 네. 일반 시민들은 또 우크라이나어를 쓴다. 그러니까 뭐 원래 인터넷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대 이제 러시아와 한 나라였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 침공을 하면서 내건 명분이 그거잖아요. 한 나라다. 네. 근데 한 나라인데 어떻게 러시아를 공격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는 위협할 수도 있는 나토에 들어가냐,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들어가냐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까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러시아 포격에 맞은 차 안에서 3명의 어린이와 이 부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독일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슈레더 전 총리는 이 러시아 쪽 기업에 또 고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연가스 사업 관련해서 뭐 네네, 그렇다고 그러죠. 가스프롬의 계열사에 지금 또 고용이 돼 있어서 1년에 연봉이 뭐 1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내에 친러시아파 인사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또 국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마크롱 대통령이 또 인권을 강조하거든요. 레미제라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요. 제발 민간인만큼은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푸틴 대통령은 대부분 뭐 물어보면 그냥 예 하고 대답을 한대요. 네. 근데 그게 절대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게 푸틴의 화법은 긍정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부정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민간인 포격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번에 침공할 때 원래 계획은 2주 안에 점령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안 되니까 상당히 푸틴 대통령도 조급해진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침공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꼭 이제 일주일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근데 배 수장님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따로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뒷이야기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네. 확실한 거죠? 네, 뭐 뒷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앞이야기도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어디 뭐 누군가한테 이렇게 빨대를 딱 꽂고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빨대라니요. 네. 자,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김에 저도 오늘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 위에는 청색, 아래는 네, 노란색. 노란색.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위에는 파란 하늘이고 밑에 노란색은 곡창지대, 땅이죠. 밀. 네. 그거를 상징하는 거다. 이래서. 우크라이나가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세계 밀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러면 우리가 곡창지도로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죠.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얘기는 뭐 그냥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또 칭찬을 안 해드려 가지고 좀 미안해서. 아닙니다. 한 적도 없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네.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관련해서 국정 연설을 했어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매우 오산했다라고 말했고요. 이 자유 세계가 책임을 묻고 있다라면서 유럽연합과 영국, 한국, 일본 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하겠다라는 이 추가 제재 방침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폭력적 정권에서 수십억 달러를 사취해온 러시아의 재벌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전담해 수사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거지만 이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러시아군과 교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경제 핵폭탄이라고 그러죠.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는 네네. 조치도 좀 취하기 시작을 했고 또 러시아 자국 안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화면을 통해서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그 ATM기 앞에 러시아의 시민들이 쭉 줄 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럼요. 현금 출입 금기에서 빨리 내 돈을 찾아서 안전한 곳에 가져다 놔야 되는 것이. 그냥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이게 현금이 마르게 되면 뽑아낼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지금 금융 핵폭탄입니다. 스위프트라고 해서 국제은행 간 결제협회에서 축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루블화를 환전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국민들도 따지고 보면 이게 왜 날벼락인가 싶을 거예요. 그렇죠. 이 스위프트 그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유럽에? 유럽에요? 네. 오스트리아, 벨기에?
예, 벨기에. 네. 예. 자, 피파도 러시아의 월드컵 출전을 금지시켰어요. 네, 앞서 피파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 국가와 국기, 국가명 사용을 금지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만 이 경기 출전 자체를 막진 않았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결국 월드컵 퇴출이라는 더 강력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이번 달 폴란드와 이 유럽 지역 플레이오프가 예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고요. 11월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도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폴란드가 실격승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이제 제재에 나섰는데 그 각 종목별 연맹과 조직위원회에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 선수의 이제 초청과 참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고요. 얼마 전 그 러시아 선수의 이제 도핑 논란이 됐던 이 국제 빙상 연맹도 이번 달 세계 선수권에 러시아 선수의 출전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 폴란드 레반도프스키 선수 있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트라이커. 유명하죠. 자신은 죽어도 러시아 대표팀하고는 경기 못 하겠다. 네, 네. 결국 이제 피파가 결정을 했고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도 그 15세기, 16세기 때는 또 앙숙이었다네요. 그럼요. 그 대장 불이바라는 영화 알죠? 예. 거기에 카자크인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네네. 폴란드하고 전쟁 벌이는 네. 그런 장면이거든요. 아마 율브리너가 주연을 맡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커크 다글라스. 네. 네. 두 사람이 아들 그렇죠. 아버지로 나왔었죠. 네. 진짜 1788님께서 배 소장님은 개그맨으로 진출했어도 성공을 했을 겁니다. 순발력이 천부적이네요. 오늘 대단하시죠. 칭찬 문자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생일이네요. 자, 칭찬 많이 받으신 김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총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개의치 않는 모양새인데요. 21세기 문명사에서 이런 잔악무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씁쓸한데요. 오늘 두 분이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한마디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푸틴 미르보보제 미래. 오, 뭐라고 그랬어요? 미르보보제 미래. 이게 뭔 말이에요? 저도 모르는데 세계 평화랍니다. 러시아로. 자, 이어서 정상훈 기자. 3, 2, 1. 애들한테 가르치는 대로만 삽시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좀 쉽게 좀 해주셔야죠. 러시아어로 한 거예요? 네네. 우리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고요. 쇼미더 뉴스.